에너지 의학 장비 중에 스키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윌리엄 넬슨이 개발한 진단 및 치료 장치인데 이마 그리고 양쪽 팔목 또는 양쪽 발목 등에 센서를 붙여가고 인체의 에너지장을 채취하는데 이것도 비국소성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3분, 스캔 3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키오는 1세대 버전을 EPFX라고 했고 2세대는 QXCI, 3세대가 스키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키오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스키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바이오 피드백 등급으로 의료장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환자에게 이 스키오 사용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 스키오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약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키오의 진단 원리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하에서 진단 원리와 비슷합니다. 즉, 이 이마, 손바닥, 발목으로부터 환자의 에너지장을 채취하는데 이때 에너지장은 웨이브 정보입니다. 이것이 이 박스에 들어와서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는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의 정상적인 파동들이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환자의 에너지장을 채취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있어서 자동 진단을 하기 때문에 3분만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앞에서 이하에서는 결과를 색깔로 나타내 주었지만서도 이 스키오에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치가 51에서 100이면 기능이 정상이고 100 이상이면 비정상인데 이거는 급성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50 미만은 비정상인데 이거는 생긴 지 오래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키오의 치료 원리는 첫째는 교란된 파동이 발견되면 이 교란된 파동에 대해서 반대파를 쏘아줘서 제로를 만듭니다. 제로를 만든 다음에 정상 파동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마음의 불규칙적인 파동으로 간주합니다. 사랑, 감사, 기쁨 등은 깨끗한 사인파로 생각하고 공포, 분노, 슬픔, 걱정, 비애와 같은 이런 스트레스는 불규칙적인 파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치료도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파동을 반대파를 만들어서 쏘아서 제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파동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키오의 치료 원칙은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알고 있으면은 이 질병 사전에서 병명을 찾아서 이 정해진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괴로운 증상을 갖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 병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즉 미병 상태인 경우에서는 육체 차원에서의 치료, 에너지 차원에서의 치료, 마음 차원에서의 치료 등을 모두 치료해야 하는데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스키오에서 육체적 차원의 치료를 보면은 뉴트리셔널 테라피가 가능합니다.
즉 비타민 모든 종류의 비타민 치료가 가능하고 단백질 치료, 탄수화물 치료, 지방 치료, 아미노산 치료도 가능하고 약초 치료도 가능하고 또 육체적 차원에서 다양한 효소 치료가 가능하고 또 육체적 차원에서 28가지의 미네랄 치료도 가능하고 육체적 차원에서 다양한 호르몬 치료도 가능하고 육체적 차원에서 DNA 치료도 가능하고 또 육체적 차원에서 알레르기 치료도 가능하고 또 육체적 차원에서 해독 치료도 가능하고 또 육체적 치료에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도 가능하고 또 육체적 차원에서 미용 치료도 가능하며 또 이번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침술 치료라든지 스칼라파 치료, 파동 치료, 칼라 치료 등이 가능하고 에너지 차원에서 오라를 교정하는 치료도 가능하고 에너지 차원에서 동종요법 치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음 차원에서 감정을 분석할 수 있고 또 마음 차원에서 치료로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치료가 가능하고 마음 차원의 치료에서 다양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사랑의 파동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특수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면역 증강, 다음에 또 염증 치료, 그 다음에 또 산소요법 등도 다양한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키어를 이용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스키어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치주 농량, 이거는 제 자신이 경험한 바인데 치주의 농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사전에서 치주 농량을 찾아서 이 프로그램대로 30분 치료를 했는데 4시간 만에 완치가 된 경험이 있고 또 제 딸이 다래끼가 생겨서 안과에 가서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질병사전에서 다래끼를 찾아서 프로그램대로 또 30분 치료하고 이틀 치료해서 완치가 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친지 중에 여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담도암 환자를 스키어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하여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스키어와 항암제 치료를 병합하면서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친지 중에 64세의 남자가 위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모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별반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의 상의에서 스키어를 추가적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복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MRI 촬영상에서 암덩어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친지 중에 통증 때문에 불면증이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스키어 치료 후 통증 없어지고 숙면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친지 중에 월경통이 있는 상태에서 스키어 치료를 했는데 치료 중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친지 가족 중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유 없는 복통이 지속되었는데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키어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복통이 사라졌고 그 이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친지 중에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늑골 3개 골절이 생겼는데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키어는 이 환자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친지 중에 38세의 여성이 10년 동안 원인 불명성 불임이었는데 스키어를 치료하여 3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에너지를 조사하여 치료하는 광양자 치료법인데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 장치는 독일에서 개발된 치료장치인데 빛의 파장대 중에서 253.7 나노미터의 빛, 즉 파장대 중에서 이 부분 253.7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치료에 이용해서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내용은 환자의 정맥혈에서 6분 동안 60cc의 정맥혈을 뽑아서 이것을 가공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환자한테 자가수혈하는데, 이때 이 자가수혈할 때 이 치료장치에 라인을 끼워서 환자한테 자가수혈하는데, 이때 수혈하는 과정 중에 광양자가 혈액에 쪼여지면은 이 쪼여준 광양자를 받은 혈액이 몸에 순환되면서 여러 가지 치료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양자요법의 치료 효과를 보면은 ATP가 증가하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산소 대사가 강화되고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확장, 미세혈류를 개선하고 호르몬 생산을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자 치료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당뇨병, 평소 공복시 혈당이 180, 200이던 환자가 한 번 치료 후 다음날 혈당이 87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치료, 첫 손자를 8년 동안 돌보다가 만성피로와 더불어 몸이 만신장애가 되었는데 광양자 치료 10회 치료 후 완쾌. 여기서 10회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서 10번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유마티스 관절염,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유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었는데 광양자 치료 20분 치료 후에 보행이 정상으로 되었고 이분은 나중에 수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불명성 불임, 병원 간호사가 7년 동안 원인 불명성 불임이었는데 5회 치료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SLE, 서울에 있는 유명한 루푸스 전문 내과병원에 다녔지만 증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광양자 치료를 받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음의학의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칼 융의 책에서 마음은 에너지다 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마음은 양자 에너지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 동안 많은 문헌을 찾아보았고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칼 융의 말은 맞다 였습니다. 마음이 양자 에너지인가를 내 몸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내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줄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줄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해보기를 기도하는, 그랬더니 10분 동안 할 수도 있고, 또 등산할 때도 피곤하지 않게 등산하라는 기도를 하면은 정말 힘 안 들이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택시를 잡을 때 많은 사람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택시가 빈 택시가 내 앞에 서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게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퇴근하기 전에 저 와이프한테 저녁 반찬을 부탁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집에 가면은 그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경험한 일이 있고, 또 원하는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자는 15년이나 알아오던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일 10일 동안 나타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편두통 때문에 침 치료도 12일간 맞은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편두통이 있는 것을 제가 기도 치료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기도 치료를 한 결과 드디어 편두통이 사라졌고, 그 후에도 편두통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자는 타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항상 설사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도 기도 치료를 이용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편두통이나 설사가 마음 치료가 가능한 이유, 즉 제가 기도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편두통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또 소화기 계통이 제가 출장을 가는 줄 어떻게 알고 때에 맞춰서 설사를 하겠습니까? 다 마음의 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두통도 또 설사도 기도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학의 개인적 경험 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임신 37주의 초산부가 유도분만을 해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아기를 낳기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신 37주에 유도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원하는 시간대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사모가 입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유도분만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연인지 모르지만 환자가 원하는 12시 40분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경험으로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DICL에서 피가 응고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환자는 죽음의 문턱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신선한 혈소판을 수혈하는 상황,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선한 혈소판을 구해서 수혈하는데 평균 7시간이 걸립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통했는지 2시간 만에 신선한 혈소판을 구할 수 있었고 환자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후로 일상생활에 마음의학을 저는
응용하였습니다. 즉 매일 해진 돌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저 해진 돌 때 환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외래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또 오늘은 환자 진료할 때 정확한 진단하고 치료를 잘하라는 기도를 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오늘 무사하고 완벽한 수술을 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30분간은 명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몸의학의 마인드 메디신의 개인적 임상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학에서 연자가 중요시하는 것은 활성산소의 과다가 많은 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측정하여 그 방법으로는 소변 검사를 한다든지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는 등등 해서 활성산소의 과다가 발견되면 항산화제를 처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조기 폐경 환자 40세 이전에 폐경되는 환자를 조기 폐경하는데 이러한 조기 폐경 환자가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나이 32세 여성이 아기도 없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조기 폐경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활성산소 과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서 비타민 A, C, E가 많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를 사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나타나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복용한 종합 비타민제는 그랭칼이라는 아주 사소한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기 폐경 환자는 나이 36세 여성으로 아기도 없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조기 폐경이 되었습니다. 첫 환자가 복용한 그랭칼을 적어주면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임신에 성공하였고 아기도 정상으로 출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기 환자는 나이 26세 여성으로 몇 년 전에 이미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여성이 결혼하고 1개월이 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역시 그랭칼을 적어주면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랭칼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마이크로 하이드린을 사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하이드린은 미국의 의사 브레나겐이 개발한 영양 보조제인데 이 여성도 이것을 먹고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